시험이 끝나자 폭우가 시작됐습니다. 밤새 많은 비가 내렸는데 강약을 반복하며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송 참사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불러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유족들을 향한 2차 가해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송 참사 2주기 추모 기간에 술자리를 가진 김영한 지사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청주 지역에 밤새 시간당 최대 67.4mm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산사태 우려로 주민들이 대피했는데요. 천둥 번개가 치면서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청주 가경동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효정 기자 전해주시죠. 네, 청주 지역에는 매우 강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청주 지역에는 시간당 67.4mm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청주 지역에서는 1967년 기상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시간당 강수량입니다. 현재 청주와 충주, 증평, 진천, 괴산, 음성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나머지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강수량은 청주 171.7mm를 비롯해 증평 134, 괴산 110m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곳곳이 물에 잠겨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청주시 복대 1동에는 저지대에 물이 들어차 오늘 새벽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청주에서는 13건의 주택 침수가 접수됐습니다. 도로 20여 곳이 파손되거나 침수됐고 나무나 구조물이 쓰러졌다는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주시 팔결교와 환희교, 증평군 반탄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있는데요. 또 산사태 우려로 청주시 세계읍면 9가구와 반지하 주택 2가구가 대피한 상태입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됐습니다. 밤새 천둥번개가 이어지면서 화재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진천군 광해읍면 화학공장에 불이 나 3시간 만에 진화가 됐는데 오개 탱크에 저장된 폐아세톤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새벽 2시 반 비상 2단계로 격상해 시군과 함께 집중호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에는 50에서 150mm가량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매우 강하고 많은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도 예보돼 있어 침수 피해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청주시 가경동에서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광역시도와 9대 1로 나누기로 하면서 충청북도 부담액이 315억 8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충청북도는 11개 시군과 5대 5로 나눠 예산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1일부터 1차 지급액은 일반 도민 18만 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3만 원이며 인구 감소 지역인 6개 시군은 1인당 2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괴산군의회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골자로 한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괴산군의회는 제343회 임시회에서 농촌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많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크다며 면 지역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건의문은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송 참사 유가족에게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으로 오송 지하차도와 세월호, 이태원과 제주항공 유족들을 불러 위로했는데요. 유족들을 향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전담팀을 구성해 엄단할 것을 경찰에 직접 주문했습니다. 허지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송 참사 2주기 전날인 지난 14일 직접 궁평 이 지하차도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지하차도의 안전 상태를 점검한 이재명 대통령. 이번엔 유족들을 직접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했습니다. 국가적 참사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억과 위로, 치유의 시간으로 명명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뿐 아니라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국가적 참사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진상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나서겠다면서 특히 댓글을 통한 유가족 조롱 등 2차 가해를 엄단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경찰의 전담팀 구성을 주문했습니다. 오송 참사 유족들은 오송 참사는 단순한 자연재해로 인한 참사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청주시장과 달리 무혐의가 된 도지사에 대해 공정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응과 제도 개선을 통해 두 번 다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님의 직접적인 지시와 관심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수사 상황을 살펴보겠다면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오송 참사 주무부처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트라우마 치료 등엔 복지부도 적극 나서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과 대화 이후 오송 참사 유족들은 최근 전향적으로 달라진 국가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다며 지난 2년간의 고통이 다소나마 누그러졌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유족 모임에서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이런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면 또 이렇게 오늘까지도 직접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다 참여를 하려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 이런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대표 후보는 물론 당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국정조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정권 교체 이후 충북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인물 중 하나가 김영환 지사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 이재명 현 대통령과의 악연 탓이기도 한데 이번엔 자신이 선포한 오송 참사 추모 기간에 술자리를 가져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재신임을 얻어야 할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또다시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최근 김영환 지사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온 건 오송 참사 2주기 분향소에 참배하고 도청 내 추모비 설치에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서였습니다. 지난해 1주기 행사에는 불참했었기 때문에 더욱 도드라졌는데 하지만 그가 스스로 선포한 추모 기간임에도 술기운을 띤 얼굴에 술잔을 들고 찍은 사진은 진정성을 직격했습니다. 천인 공로할 일이고 말 한마디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고 적극적인 조치를 스스로 취해주기를 바랍니다. 오송 참사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돼 정치적 행보에 부담은 덜었나 싶었는데 정권 교체로 국면이 바뀐 터였습니다. 취임사 이후 수차례나 오송 참사를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하차도까지 방문한 걸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을 수행했던 그의 앞에서 이런 말도 오갔습니다. 이제 지사님은 이제 기소가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유족들께서는 진상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책임자 처벌도 미흡하다. 불행한 일입니다. 미리미리 좀 막으면 마음들이. 실제로 여당이 된 민주당은 원내대표부터 새 당대표 후보들 모두 국정조사로 오송 참사를 되짚어보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반드시 그 내용들을 살피고 이런 상황에도 김영환 지사에게는 기댈 곳조차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그가 속한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한 내부 갈등으로 지지율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추모 기간 술자리 사진을 공개한 것도 같은 당 소속 시의원이니 누가 누구 탓을 하기도 난감한 지경입니다. 김 지사가 정치적 고비를 맞을 때마다 그 빌미는 자신의 언행이었을 때가 잦았고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지금의 위기도 시작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선출된 권력은 그 권력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냉정하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충북도지사만 생각을 하면 절제하고 겸손하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1년만이라도. 취임 초부터 불거진 설화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호, 부적절한 시점에 반복된 음주까지. 김영환 지사의 자업자득이란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상황에서 우호적인 여론을 얻을 단초 역시 그 자신에게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충북도당 위원장에 제천단양 엄태영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경선을 요구하며 당원 후보로 나섰던 박수경 행동하는 학부모 연합 대표는 어제 당 내부의 자정 능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해 후보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엄태영 의원의 단독 2후보가 유력하게 됐으며 오는 23일 운영위원회 찬반 투표를 거쳐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전현직 지방의원과 당원들은 어제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찬대 당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2천여 명으로 구성된 박찬대 후보 충북특보단은 내년 지방선거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중간평가라며 전략적 요충지인 충청권에서 승리를 이끌 박 후보가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지방자치 회복을 실현할 것이라며 박찬대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위기를 넘어서겠다며 대전과 충남이 초광역 통합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대전 충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최종안이 확정돼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에게 공식 제안됐습니다. 보도에 이교선 기자입니다.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 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5차 회의. 대전 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최종안이 양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에게 전달됐습니다. 모두 296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은 20년 뒤인 2045년까지 지역 내 총생산을 197조에서 583조로 3배, 1인당 소득은 2,507만 원에서 6,672만 원으로 2.7배 끌어올리는 것 등을 기대 효과로 제시합니다. 핵심은 대전의 연구개발과 충남의 제조산업을 융합한 경제과학 수도 조성입니다. 연구 기능에 더해서 충남의 산업 기능까지 또 관광 기능까지 결합해서 수도권 일극 체제에 강력하게 대항을 해야 된다. 내년 지방 선거서부터는 그런 그 통합된 지방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을 합니다. 민관협의체는 이달 말 주민 여론조사와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국회 발의를 추진하고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 단위 통합은 국내 최초인 만큼 주민 공감대 형성과 정치권 협력이 관건입니다. 너무 주민들의 인식이 낮아서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강력한 수단이 프랑카드다. 지역의 정체성과 발전 방향, 주민의 자긍심과 삶의 기반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기에 그만큼 갈등의 소지도 있고. 대전 충남 통합이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새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청주시가 운영하는 청주랜드 어린이 체험관 홈페이지에서 6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는 다크웹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청주시에 통보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소, 이메일, 아이디 등입니다. 청주시는 해당 홈페이지를 완전 차단하고 피해 사실 안내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3년 오송 참사 시민 분향소 철거에 맞서 항의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민주노총 관계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9월 청주시의 시민 분향소 기습 철거에 항의하며 집회 신고 없이 청주시청 임시청사로 들어가 농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음성군 공무원의 위조 명함을 내세워 지역 업체에 제세 동기 대리 구매를 요구한 사례가 최근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직접 군청으로 연락해 실제 피해를 입진 않았습니다. 음성군은 소속 공무원이 개인 계좌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군청 등의 진위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청주공항 개항 이후 처음으로 일본 히로시마 전기 노선이 생겼습니다. 에어로케이 항공은 어제 청주공항에서 청주 히로시마를 오가는 전기 노선 취항식을 갖고 월, 수, 금, 일요일 주 4회 운항합니다. 인천에 이어 처음으로 청주에 히로시마 노선이 생기면서 청주공항은 김해공항과 함께 지방공항 중 가장 많은 8개의 일본 노선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에어로케이 항공은 올 9월 말 기타 큐슈, 10월 초에 오키나와 노선도 청주에서 운항할 예정입니다. 제천의 e스포츠 상설 경기장과 영화관, 청소년 공연장을 하나로 결합한 복합시설 건립이 추진됩니다. 제천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6개월 동안 건립 타당성 조사를 벌인 뒤 내년부터 2028년까지 300억 원을 들여 500석 규모의 주 경기장과 200석 규모의 보조 경기장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람시설을 가변형으로 설계해 영화 상영과 공연 등 다양한 행사에도 활용할 방침입니다. 2차 전지 양극 소재 생산 기업인 주식회사 재생응원이 장애인 테니스 팀을 창단했습니다. 재생응원은 장애인 체육회, 장애인 고용공단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휠체어 선수 4명으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충북 장애인 체육회 파견 코치 아래 개인 자격으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